이 세상에는 온갖 불공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며 누구는 지배자가 되고 누구는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지배의 관계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지배자가 모든 힘을 잃고 지배당하는 입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 오르기도 하죠. 세상에는 혁명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고착화된 것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려 하는 움직임이죠. 꼭 극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거대한 굉음을 울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꼭 역사의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식 또한 주변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의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적 설명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그 둘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인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퇴락하고 노예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오르길 원하지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주인의 의식은 오히려 더 의존적인 것이 되어가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예의 의식은 오히려 더 독자적인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뜻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나의 의식은 다른 그 어떤 것들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오직 나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언제까지고 단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다른 의식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규정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 의식은 다른 의식들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그저 나 혼자만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아예 동일시되어 버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독자적인 나인 측면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얻게 된 나에 대한 개념은 처음에 얼핏 생각했을 때 얻어졌던 절대적인 나 자신, 오직 나 자신에게 속한 자신과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가 단지 나 혼자만을 통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관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 자체만을 생각했다면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는 나 자체 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종합적인 의식에 이르게 됩니다. 헤겔은 이것을 자기의식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식의 운동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행위를 함으로써 이 관계를 직접 체험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해보면 내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 같지만 사실 순수히 나 자신과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는 그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의 쪽에 속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도 그에 맞는 행위를 내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교환 구도가 성립합니다. 즉, 우리는 평상시에 갖가지 행위를 하면서 이미 나와 다른 사람들이 관계하는 종합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은 자기의식을 중간자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순수한 혼자로서의 나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식하는 방식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 의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순수한 혼자로서의 타인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타인을 의식할 때는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자기의식은 이론상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나와 극단적인 다른 사람들 사이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하죠. 이런 중간자로서의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의식을 인정하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독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또한 독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사실을 서로가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확실한 진실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만이 제대로 된 독자적인 의식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저열한 의식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확실한 진실을 오직 나의 판단에 의존해서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의식은 다 믿을 만한 게 못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인 인간의 의식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독자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의식들 간의 관계가 항상 동등하게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의식들은 항상 서로를 쌍방적으로 인정하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은 다른 의식을 인정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데요. 노예는 주인을 독자적인 의식으로 인정하지만 주인은 노예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겔은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사를 걸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 주인은 극단적일 정도로 완전히 독자적인 존재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노예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다른 대상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를 부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존재들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반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주인은 자기 자신은 세상의 대상들과 직접 관계할 필요가 없이 노예를 통해서만 세상과 관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노예에게 시키면 되고 집을 관리하는 일도 노예에게 맡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주인의 자기의식은 다른 존재들의 자기의식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안에 놓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며 이런 의미에서 주인의 자기의식은 더 이상 중간자가 아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맞은편에 놓인, 나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은 나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갖게 된 주인은 더 이상 다양한 사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노예가 작업한 결과물만을 즐기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물의 제대로 된 측면은 오히려 노예만 알게 되고 주인은 노예에 의해서 가공되고 남은 사물의 측면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할 때 노예는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면서 재료와 조리도구, 불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예는 다양한 식재료의 본성이 무엇인지, 조리도구와 불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반면 주인은 노예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음식을 즐기기만 하기 때문에 막상 그 음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주인은 노예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대상들과 제대로 관계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본래적인 의미의 인정이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에 맞게 상대방도 내게 무언가를 하는 교환 구도가 성립해야 하죠. 그런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인정의 관계가 생기게 되죠. 이 인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정이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게 독자성을 가진 의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아니니까요. 주인은 자신이 노예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독자성을 지닌 의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인정은 종속적인 노예의 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은 결코 독자적인 의식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헤겔은 오히려 주인보다 노예의 의식이 더 독자적인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의 의식이 독자적인 의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노예는 이미 주인에게 생명을 위협당해 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 전체가 뒤흔들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노예 안에서는 모든 고정된 것들이 흔들리게 됐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안주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깊은 두려움의 경험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순수하게 독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 삶 안에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또렷하게 의식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섬김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은 잠시 접어두고 주인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섬김의 경험은 또렷한 자기의식 없이 자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상태로부터 노예를 끌어내줄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접어두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세 번째 요인은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 노예는 세상의 대상들이 나의 뜻대로 쉽게 바뀌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동에는 무척 힘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탁자를 만들 때 나무는 그저 내가 욕망하는 대로 금방 탁자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항하면서 자신 나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노동의 대상인 나무는 100% 나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경험됩니다. 그런 독자적 사물과 관계하며 그것을 변형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노예는 사물의 독자성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 사물의 맞은편에 놓인 자기 자신이 가진 독자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주인보다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게 의존적이고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독자적인 존재라는 걸 의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반면 노예는 주인이 없어도 세상의 대상들과 직접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예가 다 이렇게 자기의식의 발전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겔은 섬김과 노동의 훈련이 없이 두려움만 있어서는 그저 불안에 떠는 상태에 남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깊은 두려움의 경험이 전제되지 않은 섬김과 노동은 그저 숙련된 솜씨로만 이어지고 자신의 독자성을 깨닫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헤겔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발전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중 어느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든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상태에 안주하고 이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의식이 어떻게 비본질적이고 의존적인 의식으로 전락하는지, 또한 다른 존재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 의식이 어떻게 해서 더욱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이 주인 상태가 나를 더 노예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이 노예 같은 생활이 나의 의식의 발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의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